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욕실로 가서 씻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로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욕실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숫자를 사람의 얼굴로 바꿔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씻으러 들어갔을 뿐입니다.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순간 어지러웠을 수도 있고, 갑자기 힘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이 예고 없이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매일 깨끗이 씻고 혼자서도 잘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 욕실 사고의 가장 무서운 점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씻고 있는데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매일 씻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고 다리는 힘이 빠지고 어지럼이 늘어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보지 않은 아주 특정한 신체 부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과 90,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걸어다니시는 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활 습관을 뜯어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가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비싼 운동이나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씻을 때 몸의 어느 부분을 의식적으로 자극하느냐, 그리고 어느 부분을 평생 방치해왔느냐였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딸분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신다. 이제는 혼자 두는 게 무섭다. 요양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딸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님을 만나 뵈었을 때 더 힘들어 보였던 쪽은 그 어머님이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 계속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웠고 욕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다리나 허리보다 다른 곳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약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만 매일 몇 분만 조금 다르게 써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지팡이 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꾸 깜빡하고 밤에 잠이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다. 여기가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는 몸의 경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어르신들은 다 그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요양원 문 앞까지 데려다 놓았는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경고 신호의 핵심이 되는 5곳의 신체 부위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니어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제대로 씻고 풀고 자극해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위들이 막히면 다리는 약해지고 균형은 무너지고 어지럼은 늘어나고 기억력과 수면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들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관리해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욕실이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5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순간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넘어짐의 원인은 거의 그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체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평생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사용해온 부위에서 말입니다. 그 부위는 바로 엉덩이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근육들과 그 주변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졌다고 하면 무릎이나 종아리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 균형과 보행을 지탱하는 핵심은 엉덩이 깊은 근육층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거나 굳어버리면 아무리 다리에 힘이 있어도 몸은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엉덩이 깊은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한쪽 발이 들리는 순간에도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붙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이 근육들이 자동으로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 이 근육들은 빠르게 약해지고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손으로 짚게 됩니다.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욕실에서 몸을 돌릴 때 중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엉덩이 깊은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위라면 우리는 왜 평생 이 근육을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근육은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일상은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식사할 때 앉고 텔레비전 볼 때 앉고 잠시 쉬자며 또 앉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반복되면 엉덩이 깊은 근육은 이제 나를 쓰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욕실 사고와 이 부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바닥이 젖어 있고 방향 전환이 작고 한쪽 발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릎도 발목도 아닌 엉덩이 깊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깨어있지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끄러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휘청했어요. 이 말 속에 이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깨어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욕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 양발을 바닥에 두고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어 몸을 곧게 세워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조였다가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5번만 해도
이 부위는 아직 쓰이는구나 하고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의식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자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팡이를 놓으신 그 어머님도 바로 이 부위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 중에 잠깐 중심을 잡는 것조차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자 몸은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달라졌고, 서 있을 때 허리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본인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부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의식해주면 다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엉덩이 깊은 근육은 넘어짐을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깨우는 것만으로도 욕실은 훨씬 덜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균형장치와 함께 반드시 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핵심 부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어지럼과 기억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 가장 먼저 머리를 의심합니다. 뇌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혈압 때문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해보면 시니어 어지럼의 상당수는 머리 자체보다 목과 어깨 주변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목 깊숙한 근육과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 신경의 문제입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길목이고 몸의 균형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굳거나 눌리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다. 위치 감각이 흐릿하다. 그 결과가 바로 어지럼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목 주변 근육이 빠르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고개를 숙이고 보는 습관, 움직임이 줄어든 일상, 이 모든 것이 목을 점점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이 굳어도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순간 균형을 잃습니다.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몸이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욕실 사고에서 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몸을 숙일 때, 고개를 돌릴 때 욕실은 목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공간입니다. 이때 목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어질어질했어요. 눈앞이 잠깐 캄캄했어요.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주는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크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어지럼이 줄어들고 욕실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과한 자극보다 자주 받는 작은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지럼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의 흐름이 막힌 문제입니다. 목과 어깨는 그 흐름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매일 조금씩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은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잘 안 느껴졌어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발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힘이 약해져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바닥 감각이 먼저 둔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땅의 기울기, 미끄러움, 압력의 변화, 이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뇌로 전달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이 발바닥 감각이 조용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둔해져도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는 바닥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몸은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그 짧은 순간이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욕실은 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젖은 바닥, 맨발, 차가운 타일. 이 환경에서는 발바닥 감각이 둔한 분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욕실 사고는 다리보다 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발바닥은 자극에 매우 잘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너무 오랫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가두어 두었을 뿐입니다. 욕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 의식적으로 발바닥에 물이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발가락을 살짝 벌렸다 오므리고 체중을 앞뒤로 천천히 옮겨보십시오. 미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잠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자극은 지금 바닥이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신호를 뇌에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걸을 때 안정감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은 필요한 자극만 있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넘어짐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감각에 누적된 무시입니다. 엉덩이로 중심을 잡고 목으로 방향을 느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읽을 때 몸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부위를 하나로 묶어 왜 욕실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회복이 가능한 공간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욕실에서의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운이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보내온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차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결과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가 잠들고 방향을 알려주는 목과 어깨가 굳고 바닥을 느끼는 발바닥의 감각이 흐려질 때 몸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 경고가 통증이 아니라 어지럼, 불안정함, 잦은 휘청거림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렸고 그 사이 몸은 조금씩 균형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한 기능의 저하라는 점입니다. 엉덩이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목은 다시 방향을 전달할 수 있으며 발바닥은 다시 바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매일 반복하는 그 짧은 욕실 시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입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비싼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씻는 동안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몸의 감각을 한 번 더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욕실은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규칙적으로 몸을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다시 살리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씻는 시간이 그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균형과 안전을 조용히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넘어짐을 막고 두려움을 줄이고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여러분 편입니다. 다만 다시 써달라고, 다시 느껴달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다시 듣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